한수진의 핸드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 30개, 카카오톡 15개. 화면에 뜬 건 고등학교 동창 최은영의 스토리였습니다. 수진만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 위로 번역 알바 구함 키읔키읔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해시태그는 더 잔인했습니다. 번역 알바, AI 시대, 프리랜서 현실, 공무원 와이프.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단가 5,000원이면 해줄까? AI 쓰면 공짜인데 누가 돈 줘? 진짜 힘들게 사나 보네.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간 그녀는 변기에 구토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단 12시간 전이었습니다. 12시간 전 수진은 도서관 강연대에 서 있었습니다. 번역가와의 대화 북토크였습니다.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AI 시대에 번역가는 필요한가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AI는 단어를 번역하지만 저는 감정을 번역합니다. 이 몸을 AI는 나는 집이다로 번역했지만 오랜 여행 끝에 돌아온 주인공의 대사는 다녀왔습니다여야 했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수진아. 샤넬 재킷의 최은영. 북토크까지 하네. 대단해.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식사하자. 내가 쏠게. 거절할 틈 없이 수지는 강남 레스토랑으로 끌려갔습니다. 메뉴판. 파스타 38,000원. 은영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시켜. 수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아, 대학 때 번역 공모전 기억나? 그때 내가 1등 했잖아. 너도 노력했으면 나처럼 됐을 텐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영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AI가 번역 다 하잖아. 은영이 맞장구 쳤습니다. 챗GPT 쓰면 공짜인데. 수진아, 힘들지? 소희가 웃었습니다. 월 얼마? 200? 우리 남편 회사 직원들도 그것보단 받는데. 계산대. 은영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카드는 놔둬. 수진이 지갑을 꺼내자 은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형편 알아. 공무원 남편의 빌라, 경차면. 쪼들리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가 맺혔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 최은영이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동창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캡션. 오늘 북토크 갔다가 옛날 동창 만남 키읔키읔 번역 알바 구한대 누가 일 좀 줄까? AI 시대에 번역으로 살기 빡빡해 보임. 해시태그 번역 알바 AI 시대 프리랜서 현실 공무원 와이프.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단가 5,000원? AI 쓰면 공짜인데 진짜 힘들게 사나 봐. 카카오톡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 은영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수진이 힘들어 보이더라. 우리 중에 일줄 사람? 소희가 답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볼게. 근데 단가 얼마 부를지 키읔키읔 다른 동창. 수진이 옛날엔 자존심 셌는데 많이 꺾였나 봐. 윤지아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 캡처 파일. 단톡방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조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구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만 뒤틀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 창백한 얼굴, 번진 마스카라, 떨리는 손.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러 갈게. 방으로 들어간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수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집자 김미나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 작가님께 어제 SNS에서 작가님 관련 게시물을 봤습니다. 번역 알바 논란으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다음 계약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계약. 이번 달 생활비였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48만 원, 공과금 30만 원, 식비 50만 원. 부족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온라인 번역 커뮤니티 알림. 누군가 수진 이름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번역 외주 구합니다. 급함 작성자 한수진. 수진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IP 추적 결과 박소희였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 이미지 문제로 당분간 작업 중단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 안 되는 번역가와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동창들이랑 안 만나도 돼. 그냥 우리 조용히 살자. 수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조용히 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짓밟히는 거였습니다. 저녁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수진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은영의 인스타 스토리.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정희는 수진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정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짓말. 사흘째 밥도 안 먹는데. 수진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강정희가 안았습니다. 말해봐. 누가 너 괴롭혔어? 수진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동창회 조롱, SNS 스토리, 단톡방 뒷담화, 계약 파기, 이름 도용까지. 강정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최은영이요. 남편이 테크비전이라는 IT 회사예요. 곧 상장한다고. 강정희는 멈췄습니다. 테크비전? 3년 전 금감원에서 조사했던 회사. 불법 사모펀드 모집으로 경고했던 곳. 강정희는 서재로 들어가 명함처를 꺼냈습니다. 정경수 부원장. 금융위원회 고위직.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부원장님, 저 강정희입니다. 테크비전이라는 회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IPO 준비 중이라는데. 제가 찬스 딱 한 번만 쓸게요. 수진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강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예전에 금융감독원 국장이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정희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거야. 엄마는 뒤에서 길만 열어줄게. 이틀 후 강정희 책상에 A사 3장이 놓였습니다. 테크비전 실사 자료, 자본 잠식 70%, 매출 90% 감소, 대출 180억, IPO 심사 2차례 탈락, 직원 월급 3개월 밀림. 강정희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게 그 친구 남편 회사 실체야. 수진은 자료를 읽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이 회사 곧 망해.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의 메시지. 얘들아 다음 주 모임 필참. 우리 남편이 투자 설명회 해. 마지막 기회야. 강정희가 말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봐.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일주일 후 투자 설명회 날. 강정희가 정장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국장 시절 입던 거야. 수진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강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도 같이 갈게.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야. 강남 코워킹 스페이스, 테크비전 IPO 투자 설명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과 강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은영이 수진의 정장 차림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저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김민수가 단상에 올라 PT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IPO 확정. 지금 투자하면 10배 수익. 소희가 외쳤습니다. 저희는 3억 넣었어요. 김민수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안정적인 게 맞으시죠? 투자는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때 지아 남편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월급 3개월째 못 받았어요. 이 회사 망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미선이 물었습니다. IPO 심사 2차례 탈락 이유가 뭔가요?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전 금융감독원 전 국장 강정희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테크비전은 금융위원회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고발 예정입니다. 투자하시면 전액 날립니다. 투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환불해주세요. 김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민수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소희가 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3억? 소희가 녹취를 틀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 IPO 터뜨리기 전에 먼저 빠져나오면 돼. 나머지 애들은 어쩔 수 없지. 동창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속인 거야? 수진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아, 공모전 때 내 아이디어 표절한 거 기억나? 그때는 증거 없어서 참았어. 근데 이번엔 녹취, 문서 다 있어. 너 사기 공범이야. 법정에서 보자.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정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갈까? 두 사람은 설명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수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강정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날 저녁 뉴스. 테크비전 불법 사모펀드 혐의로 검찰 수사. 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출판사 이메일.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계약하고 싶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번역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은 출판사 시상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번역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수진 작가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목에는 시어머니가 준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번역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술입니다. 단어가 아닌 감정을, 문장이 아닌 영혼을 옮기는 일이죠.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수진이 이어갔습니다. 몇 달 전 저는 번역 알바라고 불렸습니다. 제 일이 무시당했습니다. 제 가치가 부정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객석을 봤습니다. 강정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도 보였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수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전 번역 알바가 아닙니다. 번역가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녁 TV 뉴스에서 수진의 수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AI 시대 번역가의 가치 재조명. 한수진 작가 올해의 번역가상 수상. 한 아파트 거실. 최은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강남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빌라였습니다. 은영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였습니다. 김민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소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동창 단톡방은 사라졌습니다. 은영과 소희는 퇴출됐습니다. 나머지 동창들은 수진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수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과거 공모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수진 씨께 뒤늦은 연락 죄송합니다. 당시 은영 씨 작품이 표절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상을 수진 씨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은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겨울 저녁, 수진은 집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 번역 원고가 떠 있었습니다. 출판사 전속 계약을 맺은 후였습니다. 월 안정 수입도 생겼습니다. 강정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쉬엄쉬엄 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강정희가 앉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을 거야. 괜찮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난 번역 알바가 아니니까요. 난 번역가니까요. 강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원래 번역가였어. 다만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지.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 모든 걸 덮어주는 눈.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평범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새 명함을 꺼냈습니다. 문학 번역가 한수진 직함이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책상 앞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역할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임홍. 수지는 미소 지으며 타이핑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화면이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진은 지금도 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